자,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다 법인 형태로 내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 아파트라면 물론 부가세 업무도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법인으로, 그죠?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기 때문에 자, 법인세에 관련된 업무도 하셔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고유번호증 아파트와 말하자면 사업자 등록증 아파트, 그지? 법인 아파트와 법인이 아닌 아파트를 비교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차이는 딱 하나예요. 자, 아파트라면 자, 통장에 돈 들어왔을 때, 그죠? 자, 회계 처리가 다르다.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개인, 법인이 아닌 회계 주체는 특정 소득과 관련해서 분리과세를 인정한다입니다. 그죠? 그 특정 소득이라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정도. 자, 아파트는 배당소득이 없고, 그죠? 아파트의 이자 수입, 통장의 이자가 입금되었을 때의 회계 처리예요. 자, 그러면, 자, 법인 아파트의 경우에, 자, 법인세,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의, 그죠? 이자가 입금되었을 때의 회계 처리, 와 관련해서 그지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의 회계 처리를 이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자, 법인의 기본적으로 기업의 회계 기간은 설정하지 않으면 임의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죠? 1년을 넘지 못한다. 1년을 넘지 못한다. 기업의 회계 기간 말하자면 모든 회계 주체는 소득이 있는 주체는 그죠? 1년 단위로는 정리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인기업의 법인이 아니면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죠? 근로소득에 관련해서 자 매년 1년 단위로 정산하잖아요. 마찬가지 기업도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인이라면 회계기간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죠. 기업이. 자, 근데 공동주택은 2019년 1월 1일부터 회계기간을 정했죠.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한다. 자,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법인 기업의 경우에 자, 법인세,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업무는 자, 이 한 과세기간, 그죠? 자, 이 기간 동안에 관련해서 발생한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자, 보겠습니다. 납부죠. 납부인데 이 납부는 그죠? 기업이 지 맘대로 납부하는 게 아니죠. 이게 법인이라면 뭐예요? 이 납부는 그죠? 뭐 세무 조정 후 납부죠. 그죠? 자, 국가는 기업을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법인이라면 무조건 외부의 전문가의 조정을 거쳐서 법인세를 내라. 그리고 봐요.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납부하는데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있죠. 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죠. 그죠? 납부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법인기업과 관련해서 1년에 한 번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자, 어때요? 8월 31일까지 법인세와 관련해서만 법인세와 관련해서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중간예납, 법인세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법인기업은 법인세 지방 과세기간 단위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내는데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중간예납 제도가 있다. 자, 작년에 낸 법인세의 50%를 국세청이 그죠?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오는 거죠. 그럼 우린 그걸 내면 되는 거죠. 그 돈이 30만원 이상, 중간연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온다. 그리고 그 돈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푼납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법인세 과세기간별로 법인세가 말하자면 그 법인세 납부액이 그죠? 중간연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단지는 역시 우리는 소극적 업무를 합니다. 그죠? 관리사무소에 고지서를 보내겠죠. 그럼 우리 고지서대로 돈을 납부해야 되고
이런 업무를 할 거예요. 자, 기업이라면 법인세. 자,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회계법인이라면, 회계주체라면, 그죠? 8월 31일까지 단기의 내일 법인세의 50%까지, 50%를, 그죠? 정기에 낸 기준의 50%를 중간이라고 납부하고, 그죠?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3월 30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낼 때 정리하고 내겠죠? 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끝이 아니죠? 어때요? 추징을 하거나 국세청은 이 납부는 세무조정 후 납부입니다.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조정 후 납부해라. 그죠? 그리고도 국세청은 자 보겠습니다. 기업을 안 믿죠. 외부의 전문가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 실제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환급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맞죠? 자 보겠습니다. 아파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법인세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업무는 자 회계기간 안에 어때요? 이자가 발생했을 때. 자 실제로 자 보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1,000원인데 그죠? 1,000원인데 실제로 입금액은 이자 수입은 1,000원인데 실제 입금액은 자 법인세 14% 그죠?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그죠? 1.4% 10% 1.4% 법인세 14만원과 그죠? 지방소득세 그죠? 법인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겠죠. 그래서 법인세가 100원이고 지방소득세가 10원이면 실제 입금액은 890원이 될 거예요. 자 봐요. 고액원두증 아파트는 890원에 관련된 회계 처리만 하면 되고, 말하자면 우리 아파트가 고액원두증이라면 통장에 돈은 890원 들어 입금되었고 이건 이자 수입이에요. 요렇게만 회계 처리하면 되고 맞죠? 자 우리 아파트가 법인이라면 아니죠. 자 실제로 통장에 돈은 890원이지만 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어때요? 납부할 때 정리하는 거죠. 얘를 차감하고 납부한단 말이에요. 가감하고. 자 그럼 봐요. 그래서 이 계정을 회계 처리해줘야 된다. 근데 납부기한이 법인세는 3월 31일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이므로 계정을 따로 쓰는 겁니다. 그죠? 선납 법인세 100원 선납 지방소득세 10원인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1,000원이 되겠죠. 자 이런 회계 처리를 합니다. 맞죠? 하고 자 그리고 중간예납 고지서가 올 거예요. 그러면 8월 31일까지 내고 돈 나왔어요. 그죠? 30만원 나갔단 말이에요. 이 계정은 뭐라고? 선납 법인세예요. 선납 법인세 30만원. 자 이런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죠? 하고 자 볼게요. 하고 자 지금 우리의 실무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근접한 접근으로 보자면 그죠? 고액원두증 아파트를 사업자 등록증으로 바꾼 게 그죠? 최근 뭐 그죠? 2, 3년, 1, 2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아파트가 20년, 30년 되어도 세금계산서랑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의 단지는 우리 프로그램의 부가 서비스를 이제 개별 계약으로 돈을 더 부담하고 부가 서비스를 쓰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드릴 말씀이 우리 실무와 가장 근접하게 보자면 이제 우리 아파트가 부가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자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12월 31일에 자 우리 아파트의 세무 대리인 업체로부터 그죠? 맞죠? 업체가 우리 아파트와 관련해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하죠.
세무조정하고 신고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파트가 쓰고 있는 부가 서비스 업체 세무대리인에서 그죠? 그리고 우리 아파트의 회계 담당자인 나한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라고 이제 안내가 오죠. 그럼 우리는 회계 처리 합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회계 처리 해요. 자, 안내장이 오는 거예요. 분계를 이렇게 해라. 안내장이 오죠. 그럼 회계 처리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12월 31일, 11월 31일과 다른 결산 정리 분계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넣는 거예요.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럼 봐요. 그러면 자, 우리 아파트의 세무대리인에서 자, 말하자면 자, 세무 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넣으라는 고지가 올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가세를 법인세를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그죠? 아니면 우리 아파트가 법인세를 환급받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올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만약에 납부하는 상황이라면 자, 봐요. 실제로 납부할 돈은 그죠? 자, 50만 원인데 맞죠? 납부할 돈은 50만 원. 자, 법인세 그죠? 지방소득세 볼 거예요. 법인세, 지방소득세. 자, 법인세는 납부할 돈이 50만 원이에요. 지방소득세는 5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보겠죠. 뭐라고? 자, 선납금액, 선납세이 올 거예요. 우리는 30만 원 100원 납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만 100원. 지방소득세 그죠? 10원 납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올해의 말하자면 미지급액은 19만 9,900원, 49만 9,090원, 44만 9,990원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죠. 뭐라고? 결산정리로. 네. 자, 보겠습니다. 미지급액 말하자면 미지급 그죠? 비용이 될 거예요. 이게 법인세는 얼마? 자, 19만 9,900원. 자, 미지급 비용이 될 거예요. 이게 지방소득세라면 49,990원. 이런 액체를 할 거예요. 그럼 봐요. 우리는 먼저 어때? 법인세, 선납 법인세를 정리한단 말이에요. 얼마? 30만 100원. 그리고 선납 지방소득세도 정리해요. 얼마? 10원. 그래서 차변의 법인세 비용은 얼마예요? 55만 원. 요런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말하자면 세무 조정하고 그죠? 12월 31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고 통보가 오는 거죠. 이런 업무를 할 것이고 그럼 이 업무와 관련해서 3월 31일 우리는 얼마 돈을 낼 거예요? 공장의 돈을 얼마? 19만 9,990원 낼 거고 이 돈은 그죠? 미지급 비용 법인세 19만 900원 될 거고 4월 30일까지 어때요? 공장의 돈을 낼 거예요. 49,990원. 그죠? 차변에 뭐죠? 이 비용을 없애는 자, 부채를 없애는 거죠. 미지급 비용 지방소득세 49,990원. 이런 회계 처리를 할 거죠.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자, 만약에 자, 그죠? 환급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실 것 같으면은 환급 고지서가 올 거예요. 세무대리인에서. 맞죠? 자, 납부액은 자,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납부액 20만 원. 납부액 20만 원. 자, 볼게요. 20만 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그죠? 2만 원 납부하면 될 거예요. 봐요. 그러면 선납세액이 자, 30만 1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때? 그죠? 말하자면 환급액이 그죠? 10만 100원 올 거예요. 역시 선납세액은 아마도 더 많을 건데 우리 10원밖에 안 했으니까 그죠? 아마도 우리가 환급이 된 경우에는 법인세만 환급되는 게 아니고 지방소득세도 아마 환급이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 처리를 하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12월 31일 자, 납부의 경우 자, 환급의 경우는
12월 31일 그죠? 자 봐요. 선납 법인세를 정리하는 거예요. 법인세 그죠? 30만 100원 맞죠? 환급이란 말이에요. 자 미수금 법인세 얼마? 110만 100원 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미수금 지방소득세 뭐 얼마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 선납 지방소득세를 정리하고 하면 하고 그죠? 그러면 봐요. 결국은 선납 법인세와 선납 지방소득세 이 차이가 뭐죠? 법인세 비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세 비용은 그죠? 얼마? 20만 아마 22만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4월 자 법인세와 납부기한은 3월 30일이지만 아마도 환급은 4월 한 30일쯤에 오겠죠. 돈 들어오면 자 미수금을 정리하고 역시 지방소득세도 그죠? 납부는 4월 30일까지만 환급은 5월 며칠쯤 들어오겠죠. 돈 들어오면 자 미수금을 정리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소액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 그죠? 그리고 자, 아파트의 말하자면 선납 세금 계정은 자, 아파트가 이제 대부분 장기 수선 충당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죠? 이자 수입이 발생하죠. 그죠?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선납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데 수익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실제로 이제 환급 받는 단지도 상당히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환급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환급 역시 회계 처리에서 잡수익의 발생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죠. 무슨 말씀이냐면 법인세와 관련해서 이제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더 내는 거고 그죠? 맞죠? 선납 법인세 로 이제 원천징수 당한 것보다 우리가 내야 될 법인세가 많은 거고 자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납부해야 될 법인세보다 어때요? 그죠? 원천징수를 더 당했다 소리잖아요. 더 받았다. 더 당했다.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세금을 선납으로 더 낸 거죠. 그래서 환급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법인세와 관련해서 납부든 환급이든 차변에 법인세 비용 계정이 생겨요. 그죠? 환급액이 자 원천징수액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죠? 회계 처리는 법인세의 납부나 환급 다 차변에 법인세 비용 계정이 생긴다는 말씀이고 이 회계 처리는 대부분의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금 이제 세무대리인 서비스를 쓰는 단지가 많아서 세무대리인 그죠? 서비스 단지에 준하는 회계 처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을 기록하는 게 회계고 원천징수자 중간이나 고지서가 오면 납부하고 선납법인세를 회계 처리하고 그죠? 자 대리인 업체로부터 그죠? 그 양반들이 세무신고를 세무조정하고 법인세 신고한단 말이에요. 자, 국세청에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역을 근거로 아파트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고 이제 말하자면 통보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바로 업무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3월 30일, 4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가 오면 납부를 하면 되고 그때에 좀 미지급 비용을 부채를 정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환급되면 통장에 돈이 환급되면 그죠? 미수금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